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 파트에 이어서 적분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분은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4.2절의 정적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이미 정적분이나 부정적분과 같은 개념을 이제 접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더 자세한 시어렘과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정적분은 definite integra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분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그림처럼 이제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적분이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A와 B 사이에 어떤 파란색 곡선이 있고요. 이 곡선이 fx라는 어떤 함수라고 했을 때 그 함수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직선이라고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적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n등분을 해요. n등분을 해서 이제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결국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했을 때 곡선 아래의 면적과 정확히 일치를 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사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들을 쭉 다 더해줄 거예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자, A에서 B까지 우리가 정확히 n등분을 했다고 하면 n분의 b 빼기 a, n분의 b 빼기 a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요 한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이제 A 지점이고요. 여기가 끝 지점 B라고 했을 때 여기를 n등분을 해요.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해서 여기 A를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제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x의 1이라고 하고 그 다음 포인트를 x의 2라고 하고 그 다음 x의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금 몇 등분밖에 안 했지만 이제 이것이 막 확장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점이 이제 x의 i번째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위치해 있는 녀석은 x의 i 빼기 1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로 표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표현은 여기가 x의 i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여기 x2와 x1의 간격, x3와 x2의 간격, 또 xi와 xi-1의 간격 이것을 다 공통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본다면 이때 이것을 델타 x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증분인 거죠. 그래서 n분의 b 빼기 a에 해당하는 게 델타 x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델타 x가 되겠죠. 여기도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델타 x. 그래서 델타 x가 이제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쭉 나눠진 형태인 거예요. 자, 그리고 표본점이라고 하는 샘플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x1, x2, x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붙였는데 x1 스타부터 xn 스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x라고 하는 그 값을 뭘로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들의 합에서 보면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xi의 스타라고 하는 녀석이 이 직사각형, 각각의 직사각형의 딱 중심점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xi의 스타라고 하는 표본점은 우리가 이제 임의로 다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처럼 중간점을 이제 지정해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표본점을 잡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직사각형의 각각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델타 x에 해당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이 xi 스타라고 하는 요 표본점에 그 f와 만나는 f라고 하는 요 함수랑 만나는, 즉 그림상에서 보면 요 파란색 곡선이랑 만나는 요 지점이 바로 xi 스타에서의 f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 xi 스타. 자, 그리고 이때 i는 각각의 i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전체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더해주면 결국에 여기에 우리가 기호로서 시그마라는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i가 이제 뭐 시작점부터 (1부터) 해서 n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첫 번째 x1 스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x2의 스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요 중간에 있는 점이 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지금 xi 스타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1의 스타가 되고 여기 x1과 x2 사이가 x2의 스타가 되고 x2와 x3 사이가 x3의 스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1의 스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점에 대한 함수값 하고 요 가로 길이를 곱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i는 1부터 n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서 더해주면 요 전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처럼 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몇 개만 선택을 해서 합해버리면 사실은 요 곡선 아래의 면적과 엄청나게 같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여기 그림상에서도 보듯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고 정확하게 넓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의 이 등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죠. 지금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내면, 즉 이 등분을 많이 하면 이것을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이 등분의 개수 n을 무한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결국에는 이 직사각형들의 합의 어떤 극한값을 표현이 되는데 결국 이 파란색 곡선 아래에 면적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적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이와 같이 극한으로 표현이 돼요. 그 정적분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f가 a, 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라고 하자. 연속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속함수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요 식을 이제 보면 이 식이 이제 정적분의 정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식, 여기가 이제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죠. 직사각형의 가로, 그리고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것을 곱하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됐고 그 직사각형들을 몽땅 다 더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n이라고 하는 등분의 개수를 무한히 늘려서 더 오차를 적게 만드는 과정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부터 B까지 F의 적분 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F의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정적분은 자 우리가 definite integral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의 의미가 A부터 B까지의 definite integral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 기호에서 보면 극한이 존재할 때 여기에 이제 극한을 취하죠. 그래서 여기에 극한값이 존재를 하면 우리가 이 f라는 함수는 적분 가능이다라고 불러요.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내가 여기에 있는 값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발산을 해버린다거나 이러면 적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분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할 때만 적분 가능,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적분을 당하는 녀석이니까 피적분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뭔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이 당해지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F가 피적분 함수, 인티그랜드가 되고 A하고 B는 어떤 양끝점을 의미하는 거니까 적분의 한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A는 하한이라고 하고 로어 리미트라고 하고 B는 위쪽에 있는 한계니까 상한 어퍼 리미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적분은 아까 의미에서 봤듯이 fx 아래에 있는 a서부터 b까지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값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부터 b까지 f의 dx를 계산하면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내가 변수를 바꿔서 ft dt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라고 한들 다른 값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변수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 a부터 b까지 이런 그 한계점이 똑같은 상황이면 변수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값은 같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도 뭐 fr, dr이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r인 거고 t인 거고 x인 거이고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점이라고 하는 샘플 포인트를 지정을 할 때 아까 임의대로 여러분이 이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그림에서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점을 선택한 것 같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를 이 샘플 포인트로 잡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포인트를 샘플 포인트로 잡자. 그런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점에서 보면 자, 이 점에서 샘플 포인트를 잡는다는 것은 쭉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파란색 점과 만나는 요 점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내는 거예요. 자, 요 점에서 한번 해볼까요? 요 점에서 하면은 이렇게 요 파란색 곡선과 만나는 점과에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잡는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볼까요? 자, 이 경우에는 x의 i-1번째를 이제 샘플 포인트로 하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 이렇게 만약에 곡선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x를 등분하겠죠. a부터 b까지. 이렇게 등분했다고 해볼게요. 그냥 크게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러면 직사각형을 이제 등분했을 때 레프트 핸드 포인트를 샘플 포인트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점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여기 점과 만나죠? 요 점과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입장에서는 요 직사각형 만들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요 점과 만나게 해서 직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랑 만나고 이렇게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함수랑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래서 높이가
높이가 되는 x의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f의 x1의 스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1부터 인덱스가 시작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0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름이 f의 x1의 스타이긴 한데 f의 x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아까 x0부터 xn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실 x0에서의 f 값을 시작으로 해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프트 핸드 포인트를 썼을 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앞에 있는 라이트 핸드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요 등분에서 보면은 이 직사각형 어떻게 만든다? 여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파란색 곡선과 만나는 점이 높이가 되게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직사각형이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기준이 돼서 요 점에서 이제 직사각형 여기서는 여기에서 요 점을 높이로 해서 이런 직사각형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나는 F랑 만나는 요 함수값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샘플 포인트를 잡더라도 결국 어떤 과정을 취했죠? 이 fxi 스타라고 하는 높이를 내가 xi 스타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에서 이제 극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취하나 이렇게 취하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자, 라이트 핸드 포인트 오른쪽을 이제 샘플 포인트로 잡았을 때는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 보면 xi 스타가 xi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xi, xi를 기준으로 해서 f를 잡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i가 1부터 시작하니까 fx1부터 함수값이 시작되는 거죠. 아까 녹색 이 직사각형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그리고 레프트 핸드 포인트로 적분을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fxi 스타인데 그게 이제 x의 i 빼기 1번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i가 1부터 들어가면 f의 x0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아까 요 빨간색 직사각형 그려봤듯이 여기 x0에서의 함수값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직사각형을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얘기는 f가 양함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fx가 이렇게 y축 위에, x축 위에, y축과 x축이라고 하면 이 x축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y값이 양수라는 의미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를 의미를 해요. 자,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f의 적분은 x축 위와 f의 아래로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 정적분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요 fx 아래에 x축 위와 둘러싸인 요 면적을 의미를 한다. 이게 적분의 정의였어요. 정적분의 정의. 그렇죠?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정적분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얘가 a부터 b까지 fx dx다. 이렇게 적분을 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리미트 옆에 있는 요 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만 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더하는 과정이죠. 직사각형을 이제 하나씩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를 리만 합, 리만 썸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만 합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극한 취하기 직전의 값까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기 전에 CRM 두 개로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F는 제일 중요한 과정, 연속이에요. 연속일 때 정적분이 존재한다. A부터 B까지.
그리고 옆에 보면 유한계의 도약 불연속점을 가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1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1.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의된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잘 보면은 사실 전체적으로 연속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여기 0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점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긴 하지만 이런 것이 유한계 있으면 적분을 할 수 있다. 적분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한계라는 거는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 지금 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지만 이런 0이라는 점이 만약에 몇 개가 더 있다고 해도 즉 몇 개 이렇게 떨어뜨려져 있었다고 해도 이런 함수는 적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거 적분하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적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유한계의 불연속점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불연속이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0보다 크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1까지 이렇게 상한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구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그래서 x의 구역을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적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번 적분하고 0부터 1까지 한번 적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적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어렘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자, 적분 가능하면 누가? F가 A와 B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정의는 뭐였냐면 아까 뭐가 존재했었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근데 어떤 극한값이었냐? 아까 보면은 요 극한값. 이것이 존재할 때 F는 적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할 때 적분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적분 가능하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존재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때 델타 x는 아까 등분이었어요. 그 하나의 증분이었죠. 그러니까 n분의 b 빼기 a에 해당이 됐고 x의 i라고 하는 거는 뭐였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a부터 b까지 이렇게 몇 등분을 했다고 하면 x의 i라고 하는 거 얘가 x의 제로였고 그러면 여기가 x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x의 2가 되고 그래서 x의 1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가 돼요? 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칸 이동한 것이 되니까 A부터 시작해서 한 칸 이동해서 1 곱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래서 X의 1은 A 더하기 델타 X가 되고 X의 2는 뭐가 될까요? A에서 시작해서 두 칸을 이동한 거니까 델타 X 두 번을 곱해서 A부터 시작을 하고 I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구간 0부터 파이까지 해서 이것을 적분 기호로 표현해라. 자, 지금까지 얘기한 그러니까 x의 i라고 하는 요 점으로 표현된 이 함수값하고 델타 x가 있고 극한으로 정의됐고 이걸 다 더하는 것. 이게 아까 적분의 정의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러면 아, 이거는 우리가 리만 썸, 리만 합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요 델타 x가 의미하는 거는
x 구간의 등분, 그러니까 증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델타 x는 이제 그 정적분의 기호로 가면은 dx라는 형태로 모양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의미가 이제 다 직사각형을 더해서 극한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였고,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0부터 파이까지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적분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녀석인데 얘가 뭐였냐면 f의 x의 i였잖아요. 그럼 fx가 여기 피적분 함수니까 이 형태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래서 x의 3제곱 더하기 x의 sin x. 그래서 적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